자, 우리가 투자의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큰 손은 어디에 투자할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조승재 회장과 함께하는 큰손 투자 따라잡기. 자,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하게 남북 경협주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먼저 그러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3를 선택해봤는데요. 탑1으로 저희가 철도주를 꼽아봤고요. 탑2 전력주, 그리고 탑3 건설 인프라 관련주들입니다. 자, 조승재 대표님,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업종을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북 제재가 네네. 또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제 그 기간이나 이것이 이제 받는 임팩트도 좀 다를 수 있겠고요. 네네. 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북한하고 협력도 해야 되는 문제고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가 꼭 대단하다 이렇게 보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의나 상황이 진전되는 그렇죠. 걸 봐서 네. 저희가 그 중에 그렇죠. 또 골라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네. 남북 경협도 지금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경제 제재가 풀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또 북한의 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의를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집행돼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다양한 섹터들을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도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주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뭐죠? 네, 철도가 핵심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북한이 네. 앞으로 이제 물류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제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가 통해야 되는데요. 네. 이 물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의 도로망을 깔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근데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깔려 있거든요. 네네. 다만 그걸 이제 좀 더 현대식으로 속도를 높이고 하는 부분 네.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철도가 지금 한 50km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시속 50km 나오는데 이거 한 속도가요, 350km로. 속도가. 그렇죠. 네. 350km 올리면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네. 그런 등등의 어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쉽고 그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자원이나 산업을 개발시키려면 우선 철도망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철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번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것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 뭐 김정인 위원장한테 또 USB로 또 건넸죠. 네, 그렇죠. 거기도 결국 축이 H 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동쪽으로 가는 라인과 서쪽으로 가는 라인 이걸 통해서 결국은 단둥으로까지 연결되고 시베리아까지 연결돼서 이 교통 물류가 결국은 유럽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네.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철도주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어서 전력 관련주. 그럼 전력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철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어차피 전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그렇죠. 거에서 따져봤을 때는 전력주도 굉장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북한이 공단을 특구만 해도 벌써 20개 이상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특구를 통해서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특구라고 하는 것이 전력이 들어가야지 가동이 되죠.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평양 시내에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네, 전기가 안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돼서 최고의 엘리트 계층도 30층에 살면은 30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네네. 해야 돼요. 매일 등산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젊은 사람이 등산하겠지만 80 노모를 모시고 어떻게 등산을 하겠어요? 예. 이것이 이제 민생에 너무나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전력 사정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당장 이제 또 극심한 전력난 때문에 그러고 지금 북한이 꼭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보면은 전기를 지어달라. 네네. 뭐 전에 옛날에는 또 이제 경수로 발전소 지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제 지금 우리가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뒤에 발전소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굉장히 입모양을 시급한, 보고, 네, 입모양을 보고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네. 시급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도는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되는 걸 보잖아요. 전력은 그렇죠. 뭐 관련 좀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건 없을까요? 전력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것은 네네. 슈퍼그리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이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초광력 그 전력망을 연결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일본까지 다 연결해서 네네. 이 동북아 지역의 전력을 통합해서 네. 운용하면은 엄청난 그게 시너지가 발생하고 경제성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해보자 하는 것인데 뭐 상당히 통 크게 이번에 설치하는 거죠. 통이 큰 만큼 기대감도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력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종목들이 안 나오냐 말씀하시겠지만 이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꼽았던 게 바로 건설 인프라 관련주예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건설 많이 하겠지, 인프라 많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조승재 회장이 보는 건설 인프라주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측면이라고 할까요? 이건 뭘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건설 인프라 같으면 벌써 시장이 너무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특구 관련, 개성공단 특구 네. 관련해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뭐 현대 건설이 또 수혜주라고 뭐 그러니까요. 모두가 떠들고 있죠. 네. 그래서 다 떠들게 되면 이제 좀 쉬었다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알려지면 먹을 떡은 적어집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네, 것은. 네. 그래서 이제 좀 안 알려진 거,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 숨겨진 거 이런 쪽에서 사실은 수익률이 더 난다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건설 인프라라 그러면 범위가 광범위하죠. 너무 넓어요. 네. 뭐 고속도로도 있는 것이고 특구 개발도 있는 거고 네. 관광지 개발도 있는 것이고 발전소도 하나의 건설이고요. 그렇죠. 또 지하 자원도 지금 북한이 1경원에 도달한다 그러는데 그 지하 자원을 캐려면 그걸 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도 뚫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 가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설치 산업 시설이라든가 그거 실어 나르려면 또 철도도 그렇죠. 필요하고요. 네. 온갖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설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광범위하고 네. 거기에다가 북한은 지금 주택 보급률이 60%에서 70%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대단히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주택 보급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고 네. 또 20개가 넘는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건설 부분도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 영역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주, 그리고 전력주, 건설 인프라주는 이런 섹터는 꼭 좀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은 또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좀 미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유망해 보이는지 한번 네. 선택을 해봤습니다. 먼저 철도 관련주. S트래픽을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 전력 관련주 BHI를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 인프라 관련주로는 SY 패널을 꼽아봤는데요. 자, 먼저 S트래픽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이죠? 네, S트래픽은 정말 철도 관련해서 철도 도로 이런 종합이 교통 솔루션에서 기술력이 대단한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요. 네. 사실 뭐 많이 선행적으로 올랐던 것은 대하 TI라든가 네. 대호 AL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재료발 이런 것을 받아서 시세가 크게 났죠. 네네. 서너 배 올랐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것이 S트래픽 같은 것인데 또 기술력을 보면 이게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도로, 철도, 교통 솔루션에서는 뭐 기술력은 국내 1위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결국 인력이 어디서 왔냐 하는 것인데 삼성 SDS 출신이 나왔거든요. 그쪽에 팀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 교통 솔루션 팀들이 나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S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최고 인력이 나왔다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뭐 북한도 이제 새롭게 개발하려면 스마트 시티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교통망이 이제 통합돼서 네. 여러 가지 IT 기술이 투입돼서 종합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술이 뭐 국내 최고는 삼성 SDS였죠 원래. 네네. 그래 그쪽 팀들이 나왔으니까 역시 동일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해외까지 진출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상당히 S트래픽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안정적인 실적도 성장하고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사실 주가라는 것은요 네. 좋다고 잘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보면 엄청난 적자 기업이고 형편없는 기업이 더 많이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세력주죠. 네. 세력들이 그냥 주가를 쳐올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형편없는 기업도 더 잘 올라가는 경우가 네. 많냐 하면 이게 그런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싸모아서 네. 자본금 적은 걸 쳐올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정말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하는 실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S트래픽이 교통 관련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업에 속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전력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BHI입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죠? 네, BHI는 발전용 설비 회사인데요. 네. 발전용 설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주요 그 고객이 누구냐 하면 한국전력이나 또 중요한 발전 회사라든가 대형 건설 회사가 주 고객입니다. 네. 그리고 3년 연속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사우디 원전이 이번에 수주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설비를 갖다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죠. 네. 많이 안 올랐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을 조금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SY 패널을 건설 인프라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그 대북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사실 현대건설을 필두로 몇몇 개 건설 회사들 네.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또 이제 주력으로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덜 오른 거, 안 오른 거, 많이 네. 빠져 있는 거, 그 중에서 좀 좋아지는 거 이런 관점에서 SY 패널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 회사는 모듈러 주택 전문 업체예요. 그러니까 네. 조립식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아. 뭐 태양광까지 이제 포괄해서 하는 네. 조립주택으로서는 아주 탁월한 기업인데 북한의 결핵 병동에 관련돼서 이미 300제 보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실질적인 연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의 주택 보급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네. CEO가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주택에 대해서 뭔가 한국 측의 경협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북한에다가 이걸 납품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대략 이런 것 북한이 지금 도로 사정 이런 게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요. 이게 집을 갖다가 주택을 갖다 공급하고 싶어도 대형 아파트를 지을 만큼 도로 인프라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사장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조그마한 트럭에다가 네. 뭐 건축 자재 이거 모듈러 주택 자재 실어갖고 그래도 집을 조립하면 지을 수 있다. 하루 이틀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네. 가서 그래서 편리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회사 이런 주식들도 지금 남북 경협이 여러분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네. 좀 올랐으니까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략 한 5일선이나 20일선 정도의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승재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대북 관련주라고 묶여 있지만 대북 사업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본인들이 워낙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본인의 펀더멘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네. 꼽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남북 경협주 가운데 대북 관련주들 좀 저희가 제대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